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당신이 머무는 안전지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말 잘 듣고 인건비가 싼 가성비 공장들의 시대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대이동 속에서 그 어떤 드라마보다 처절하고 뼈아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안전지대를 과감히 버리고 이른바 약속의 땅에 무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한 어느 거대 IT 기업의 생존기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이라는 익숙한 정박지를 떠난 이 거대한 선단이 닻을 내린 곳. 그곳은 바로 넥스트 차이나 인도였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화려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14억의 거대한 지갑. 하지만 화려한 붉은색 커팅식 리본과 역사적인 악수 뒤에는 그 어떤 치밀한 리스크 보고서도 예측하지 못한 잔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13조 원짜리 도박은 현재 이 기업의 최고 엘리트들이 겪어본 적 없는 가장 가혹한 생존 훈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확장이 가진 어두운 이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의 레드카펫이 사실은 지뢰밭이고 따뜻한 포옹이 피를 말리는 착취이며 현대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화적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현장으로 말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왜 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거대한 공급망을 뜯어고치고 수만 명의 전문가와 설비를 낯선 땅으로 옮기는 것은 물류의 악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1%의 최상위 리더들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다른 대항 국가들은 너무 작았죠. 모든 제국이 갈망하는 단 한 가지, 바로 압도적인 규모의 소비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인도가 등장합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기가 막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14억 인구입니다. 이제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굳이 다른 곳에서 폰을 만들어서 비싼 물류비를 내가며 여기까지 실어옵니까? 이리 와서 공장을 지으세요. 여기서 만들어서 소비에 목마른 14억 개의 지갑에 직접 하십시오. 그들은 그저 달콤한 꿈만 판 것이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 직접 현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른바 생산형의 인센티브, PLI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쉽게 말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수량만큼 정부가 기업의 계좌로 직접 보너스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적 두뇌가 이 제안을 마다하겠습니까? 게다가 영어도 잘 통하고 IT 인재는 넘쳐나고 명색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니 독재 국가들처럼 하루아침에 공장을 빼앗길 위험도 없어 보였습니다. 경영진의 눈에 인도는 잃어버린 낙원 그 자체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짐을 싸서 인도로 향했습니다. 노이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세우고 벵갈루루에는 거대한 R&D 센터를 올렸습니다. 모두가 이제 제2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짜 점심은 오직 쥐덫 위에만 있는 법입니다. 인도가 준비한 쥐덫은 그 어느 곳보다 정교하고 잔인했습니다.
환영의 축배가 차에 마르기도 전에 가장 먼저 공장 문을 두드린 것은 장려금을 든 파트너가 아니라 서슬퍼런 세무 당국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인도식 세금 테러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이 부품은 관세가 0%다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마자 말이 180도 뒤집힙니다. 다시 보니 이건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이네요. 관세 내십시오. 그리고 지난 3년치 소급 적용해서 이자까지 쳐서 내셔야 합니다.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막무가내. 행정은 기업의 숨통을 조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논리나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인도 법원에 소송을 걸어봤자 재판 날짜를 잡는 데만 하세월입니다. 트렌드가 생명인 IT 기업에게 수년간 자금이 묶이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서서히 말라 죽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무실 안의 끔찍한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DNA로 무장한 관리자들은 인도의 No problem, no problem 문화 앞에서 말 그대로 미쳐버릴 지경에 이릅니다. 서류 하나 통과하는데 언제 되냐고 물으면 그들은 항상 웃으며 고개를 특유의 각도로 까딱거리며 말합니다. No problem, tomorrow 내일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일은 우리가 아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3mm면 끝날 인허가 작업이 여기선 3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도 대놓고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진행되는 일도 없습니다. 1분 1초가 돈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 자체가 멈춰버린 듯한 이 늪은 엘리트 관리자들의 멘탈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지만 진짜 심연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 밖 뜨거운 공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업이란 보통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지 향상 등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인도 남부의 거대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은 최첨단 기술 기업의 경영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자리 세습 요구였습니다. 내가 정년 퇴직을 하면 내 자식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믿어지십니까? 21세기 인류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서 중세 시대의 음서 제도, 즉 신분제적 세습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철저한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과 공장을 자신들의 영지쯤으로 여기는 지역 이기주의의 처절한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파업을 강력하게 진압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 정치인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잡고 외국 자본 타도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표를 구걸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납기일이나 국가의 신인도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공장 문이 막히고 생산 라인이 멈춰도 경찰은 수수방관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자유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기업에게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 위에는 더 끔찍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0.1mm의 완벽주의와 인도 특유의 찰타하이 찰타하이 문화의 정면 충돌입니다. 초인류 테크 기업들은 0.1mm의 오차, 머리카락 굵기만한 흠집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편집증적인 품질 관리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현지 노동자들의 기저에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작동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느냐는 대충대충의 마인드인 철타 하이가 깔려 있습니다. 초기 부품 불량률이 한때 50%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두 개를 만들면 한 개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불량을 지적해도 현지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노 프라블럼을 외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기업의 DNA가 매일매일 타들어가는 고통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나사 하나, 케이스 하나 제대로 납품할 부품 생태계조차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해 오면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수입관세 폭탄을 때려버립니다. 현지에 부품 공장이 없어서 수입하는 건데 수입을 했다고 벌금을 무는 기가 막힌 모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비용 구조 속에서 계산기는 매일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생지옥이라면 도대체 왜 안 떠나는 거지? 13조 원이 아깝긴 하지만 손절매야말로 비즈니스의 기본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인과 1% 최상위 포식자들의 사고방식, 마인드스테이 갈라집니다. 그들은 눈앞에 몇 분기 적자 때문에 판을 엎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뒤에 거대한 체스판을 보고 있으며 피를 흘리면서도 이곳에 뼈를 묻어야만 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숙적, 애플입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후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인도는 저가형 안드로이드 폰의 무덤이었지만 이제 인도의 신흥 부유층과 중산층은 프리미엄 아이폰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먼저 들어와 온갖 고생을 하며 밭을 일궈놨는데 애플이 들어와 과실만 따먹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미래 프리미엄 시장의 패권이 걸린 왕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초호화 매장을 짓고 폴더블 폰을 뿌리며 진짜 프리미엄은 우리다 라고 각인시키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를 지배하는 토종 재벌들의 존재입니다. 타타 릴라이언스 같은 인도 재벌들은 통신망부터 유통까지 인도의 모든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폰을 만들어도 이 재벌들이 우리 통신망에 당신들 폰은 개통 안 해줍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 폰은 예쁜 쓰레기가 됩니다. 이들은 겉으론 파트너지만 속으론 언제 외국 기업의 기술과 파일을 빼앗아 자국 기업을 키울지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들입니다. 랑이 굴을 피했더니 공룡이 지배하는 정글에 들어온 셈입니다. 이 거대한 로컬 권력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줄다리기를 하며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이유, 바로 14억 명의 잠재력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14억 인구 중 아직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인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평균 연령 28세, 돈을 벌기 시작한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사고 싶어하는 과시용 소비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저물어가는 서구 시장과 노령화되는 중국을 대체할 향후 20년간 절대 마르지 않을 인류 최후의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세금 테러, 황당한 파업, 끔찍한 인프라와 문화 차이라는 늪을 이겨내고 살아남기만 한다면 인도의 중산층이 지갑을 여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부와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실제로 온갖 악재 속에서도 인도 내수 시장에서 이 기업의 프리미엄 폰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딱지가 붙은 글로벌 브랜드에 인도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13조 원의 베팅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살아가는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독한 알박기입니다. 1%의 성공 메커니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쉬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길을 찾습니다. 14억 명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원한다면 피와 땀으로 얼룩진 가시덤불을 온몸으로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안했던 과거에 머무르려는 순진함은 수십조 원의 청구서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직 가장 냉혹하고 가장 끈질기게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아 미래의 제국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수십조 원을 굴리는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함을 갈망하는 여러분 자신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편안하고 익숙한 당신만의 베트남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내심과 한계가 시험받는 고통의 땅이지만 끝내 쟁취했을 때 당신을 완벽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당신만의 인도로 과감히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과정은 지옥일지언정 결과가 천국이라면 기꺼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1%가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메커니즘입니다.